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가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교육제도가 5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이 가운데 3개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그 시도지사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본서는 여기 맨 뒤에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48페이지부터 있는데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험에는 비교되는 게 출제되기 때문에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이게 53번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죠.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교육을 받습니다. 중개보조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이니까 보조원이 될 자, 미리 받아야 된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자, 미리 받아야 된다고.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고요. 임원이나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은 매수신청대리 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보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제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무교육, 이제 자격증 따면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 내고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20년부터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직접 동국대학교 가서 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럼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교육받으러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친목회에다가 교육 안 받는 사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흘린다고요. 그래서 다 오더라고요. 오면 반드시 자필로 사인하고 자료 받아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오고는 있어요.
자, 교육 내용인데 연수교육은 법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법 바뀐 것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시험에 이게 실무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실무교육은 초보자들,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 바뀐 걸 강의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연수교육, 경기도 연수교육, 서울시 연수교육 강사를 하면서 개정, 법령, 특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시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는 똑같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5개 중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교육도 직업윤리 들어가 있고요. 매수신청대리도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하고 비슷하니까 이 2개를 비교하는 게 출제됐다. 자,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 사고, 예방교육만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 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다. 그러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개업을 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실은 받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해보면 전부 다 12월 달에 거의 집중됩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1월 달 되면 거의 없어요. 동국대학교 같은 데는 12월 한 달만 교육 열심히 해요. 저도 오히려 잘 됐죠. 왜냐면 1월 달부터 강의를 많이 하는데 11월, 12월에는 강의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걸 하면 좋긴 한데 굳이 미리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교육을 해보면 태어나서 처음 교육받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절반이 안 돼요. 한 번 이상 받았다는 이야기. 받았다가 1년 넘어서 다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만두고 1년, 10년 동안 계속 중개업을 하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폐업을 했다가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으면 다시 교육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반 이상이 처음 받는 게 아니더라. 저도 실무교육을 제가 강사이지만 여러 번 받아봤어요. 왜냐면 폐업했다가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니까.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사정교육. 그렇죠. 사정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미리 받는 것. 자, 교육 통지해 주는 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사정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안 알려준다고요? 그럼 교육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그 교육하는 기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서울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있고요.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 모건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대학은. 그런 학교에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많이 받아요. 사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부 지부에서 하니까 지회에서는 안 하고 지부, 시도에 있는 게 지부라고 했죠. 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만 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것만 처벌받는다. 그럼 나머지 사정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겠네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던데요. 단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다고요. 개업하려면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알아서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처벌 규정은 없지만 행정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 돈 내고 교육하는데 공짜로 하는 것은 오직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있다. 자, 50페이지. 기본서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50페이지 보면 맨 밑에 4번 교육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지침. 국토교통부 장관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과목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그 다음에 수강신청, 출결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운영관리,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런 게 있는데요. 수강료, 5번에 수강료 있습니다. 공짜로 하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고 했죠. 그 6번에 보면 평가해가지고 60점 이상 돼야 수료증 줍니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60점 미만 나오면 다시 시험 봅니다. 6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럼 60점 못 받아가지고 수료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인데요. 맨 밑에 51페이지 3번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공짜로 하지 않고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자, 그러면 52페이지, 우리 기본서 52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인데요. 1번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실시권자를 보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예, 교육 유효기간, 사전교육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되고자 하는 자네요. 되고자 하는 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 실무교육이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4번 연수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거는 중개실무교육이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여기 교육시간 나와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연수교육만 오로지 처벌 규정이 있다. 제가 경기도 연수교육을 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연천군에 가서 연수교육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인천에서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듣고 학교 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해서 교육받으러 왔다. 안 그러면 그냥 가태료만 내고 교육 안 오려고 했다. 오늘 계약 한 건 하면 중개보수 몇 천만 원 받는데 땅 이러더라고요. 근데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가태료만 내고 끝이 아니고 가태료 내고 또 받아야 됩니다. 군대 탈영하면 뭐 다시 진역 갔다 와서 다시 군대 생활 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 그 연수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가태료만 내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된다고요. 연수교육은. 자, 오늘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네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용어정의 중개, 중개업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개, 중개업.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중개업은 직업을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세 개 구분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요.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숫자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있는데요. 숫자 뭐가 있었습니까?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출제위원 들어갈 수 없고요. 5년 동안 시험도 5년 동안 못 봅니다. 그 다음에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시험 볼 수 없다. 3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 이하이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런 숫자들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숫자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에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아니라 교육제도. 교육제도에도 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제도 5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사정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게 3가지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보수교육이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있습니다. 교육시간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실시하는 교육도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나머지는 돈 내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긴 게 매수신청 내리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육제도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4문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 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록 절차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해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등록 기준에. 등록 기준, 우리 지금 암기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할 때까지 절차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등록하고요.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이거는 여기서 결격사유란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12가지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거나 취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문제, 4문제, 5, 6, 7, 8문제, 8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다음 주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7주 동안 하니까, 7주 동안 40문제 하니까 6, 7, 42, 하루에 7문제 정도 공부하는데 오늘 한 게 가장 적다고요. 4문제니까.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사무소 여러 개 차렸으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군데 근무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 남한테 빌려주는 꼴이 되니까 사무소 여러 개 차릴 수 없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차릴 수 있다. 분사무소가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금융기관 같으면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했습니다. 공동사무소, 사무소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월세 줄이려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무소에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면 갑, 을, 병, 정 4명이 근무하면 칸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동사무소? 칸막이 없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사무소죠.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굳이 이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출입문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 내부 출입문만 있다면 이런 거는 공동사무소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거 보면 1층을 통해서만 2층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이중사무소로 보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 4층, 5층 사무소 2개 두면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이중사무소에 해당된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공동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법인은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타법,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한 개인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인데 직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고용을 하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다음은 인장 등록인데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앞으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을 찍어도 되고요.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면서 도장 찍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할 인장은 개인 인장의 경우에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 인감입니다. 법인 인감. 법인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고요. 이 2차 과목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7일도 있는데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보면 숫자 7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회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당해물을 수행한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회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답은 위반이다, 아니다.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도장을 찍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법조문에는 중개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그래 개업공개사와 함께 도장을 찍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시험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법 해석은 합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 법은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사실상. 법조문, 명문 규정은 국민경제 이바지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도장 찍어도 안 찍어도 되는데 한 명이 더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 의뢰인이 피해보는 건 없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을지언정 민법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볼 것은 없기 때문에 도장을 보조원이 찍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물론 사장은 안 찍고 보조원 혼자만 도장 찍으면 위반이겠죠. 사장하고 함께 찍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할 게 휴폐업입니다. 휴업, 폐업인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증 반납된 상태에서 휴업한 상태에서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반납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미반납이니까 반납하러 안 가도 되니까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고요. 한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 군대 가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